오늘 늦어? 연주가 휴대폰을 들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야근해야 해 못 들어갈 수 있어. 도연의 답장을 읽자마자 연주의 가슴 한가운데에 야근이라는 단어가 다시 박혔습니다. 어젯밤 셔츠에서 맡았던 낯선 향기와 강유진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죠. 연주는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스치듯 마주친 그 여자의 뒷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짧게 스쳐가는 순간이었지만 도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의 양복에서 맡은 낯선 향수 냄새가 연주의 가슴에 작은 불안의 씨앗을 심었죠. 교수님, 다음 주 세미나 자료 검토 부탁드립니다. 조교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연주는 잠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대학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꿈틀거렸죠. 그날 이후로 도연은 평소보다 더 늦게 귀가했고 말수도 줄었어요.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컴퓨터에 강유진을 검색했어요. 여러 결과 중에서 한 영어 교습소 사이트가 눈에 들어왔죠. 얼굴 사진과 함께 원장 소개란에 해외 유학 경험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강유진의 교습소는 딸 다은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머, 그 향수. 연주는 도연의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작은 향수병을 들어 올렸어요. 시아버지 장례식 날 맡았던 바로 그 향기였죠. 병 아래에는 도연에게 영원히 Y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연주의 손이 떨렸어요. 대학 시절 연주는 도연과 유진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 이야기였고 유진은 갑자기 사라졌었죠. 다음 날 연주는 용기를 내어 강유진의 교습소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유진과 마주쳤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3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연주야.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찾아올 줄 알았어. 내가 항상 그랬듯이.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가 뭐였어? 연주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더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연주는 다은의 방에서 낯선 USB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은의 노트에는 유진쌤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연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어떻게 딸이 유진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움직임일까요? 연주는 상실감과 의심 사이에서 떨리는 손으로 USB를 들어 올렸어요. 연주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 안에는 데드라는 폴더가 하나 있었어요. 폴더를 열자 여러 파일들이 나타났죠. 계좌 내역서, 보험 서류, 그리고 병원 기록들이었습니다. 연주는 눈을 의심했어요. 도연 명의의 해외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고 시아버지 명의의 보험금 수령인이 최근에 변경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연주는 중얼거렸어요. 시아버지는 2달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병원 기록을 살펴보던 연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류들은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연주는 다은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딸의 방문을 두드렸죠. 다은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엄마. 다은의 목소리가 조금 경직되어 있었어요. 이거 내 거니? 연주가 USB를 보여주자 다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만지면 안 되는 거였어.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 선생님은 어떻게 알게 된 거니? 연주가 물었습니다.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한 달 전 우연히 영어 수업을 찾다가 만났죠. 그런데 선생님이 엄마 이름을 알더라고요. 그러다 아빠랑도 아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주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USB는 유진 선생님이 준 거니?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선생님이 이것들을 줬어요. 내 가족에게 위험이 닥쳤다면서. 연주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연과 유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아버지의 죽음은 정말 자연사였을까?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다음 날 연주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치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우연히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 도중 환자분 기억하세요? 2달 전에 돌아가신.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도중 선생님이요. 그분은 죄송해요. 제가 혼동했나 봐요. 연주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안산에 있는 요양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즉시 안산으로 향했죠. 요양원에 도착해 시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그녀를 한적한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연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휠체어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도중은 고개를 들어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연주야, 결국 찾아왔구나. 연주는 무릎이 약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 2달 전 장례식을 치렀는데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시아버지 곁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왜? 연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이가 모든 걸 조작했다. 이도중의 목소리는 무겁고 쓸쓸했습니다. 내 병원 기록, 사망증명서, 모두 가짜야. 내 위임장을 악용해서 법적으로 날 사망 처리했어. 연주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알게 된 그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였지. 회사 자금 횡령, 해외 계좌. 내가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도연이는 날 이곳에 가두고 세상에서 지워버렸어. 당신이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 이도중의 얼굴에는 비통함이 어렸습니다. 나는 도연이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 했어. 하지만 그 아이는 기다릴 수 없었던 거야. 연주의 몸이 떨렸어요. 시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 그 시간 동안 그녀가 알지 못했던 어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유진이, 그 아이는 알고 있었어. 이도중이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늦게 알게 된 불쌍한 아이지. 아버님, 유진과 도연은 어떤 관계인가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도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유진이에게 직접 들어야 할 이야기야. 하지만 내가 이곳에 갇히기 전 내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담은 USB를 맡겼지. 유진이가 그걸 가져갔을 거야. 그럼 장례식에서 우리가 본 시신은?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는 사람이었겠지. 도연이는 병원에 깊은 연줄이 있으니까. 이도중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나를 여기서 꺼내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도연이는 내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있을 테니. 연주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님을 꼭 구해드릴게요. 하지만 다은이, 걱정돼요. 도연이는 자기 피가 흐르는 딸은 해치지 않을 거다. 이도중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그 아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해. 요양원을 나오며 연주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야겠어. 연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유진과의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둘은 서로를 마주보며 앉았어요. 공기 중에는 30년의 세월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무겁게 깔려 있었죠. 도중 아버님을 만났구나.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주는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내 눈빛이 달라졌어. 모든 걸 알게 된 사람의 눈이지. 유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말해줘. 너와 도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연주가 물었어요.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난 도연의 첫사랑이었어. 대학 시절부터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 하지만 난 미국 유학을 떠났고 그 사이 도연은 너를 만났어. 연주는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만나기 전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유진이었다니. 내가 돌아왔을 때 도연은 다시 나를 찾아왔어. 너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비밀 관계를 유지했어. 난 그가 너를 떠날 거라 믿었지. 연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임신을 했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나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 그러고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그의 아버지가 날 찾아와 돈을 줬어. 해외로 떠나라고. 연주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스쳤어요. 그 아이, 지금.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지우지 않았어. 그리고 해외에서 키웠지. 하지만 결국 미국 유학길에 오른 다은이가 내 교습소를 찾아왔을 때 모든 게 운명처럼 느껴졌어. 연주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다은이가 너와 도연의 일을 알고 있니?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는 모르고 있어. 하지만 내가 도연의 비리를 알게 되고 도중 아버님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지.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어. 그래서 다은이에게 USB를 준 거구나. 연주가 말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이 도연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우연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도연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증거들이었지. 그리고 도중 아버님의 의료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정황도 함께. 연주는 머리가 아팠어요. 사랑했던 남편, 30년간 자신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USB에 있는 영상을 봤니? 유진이 물었어요.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걸 확인해봐. 도중 아버님이 직접 증언한 영상이 있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긴박감이 묻어났어요. 도연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는 증언이야. 연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는 즉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죠. 집에 도착한 연주는 서둘러 USB에 있는 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등장한 이도중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내 아들 도연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믿겠나? 내 위임장을 악용해서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어. 연주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도연이를 조심해. 그리고 나를 찾아줘.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연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신없이 그녀는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죠. 다은아, 지금 어디야? 엄마? 지금 수업 끝나고 집에 가려던 참이에요. 다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바로 집에 오지 마. 친구 집이나 도서관으로 가.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연주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다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 아빠를 만나지 마, 알았지? 전화를 끊은 후 연주는 서둘러 노트북과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것이었죠. 연주야, 나왔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는 가방을 침대 밑에 재빨리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가장하며 거실로 나갔죠. 일찍 왔네. 연주가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일찍 끝나서. 다은이는? 아직 학교야. 연주가 대답했어요. 도연의 미소가 갑자기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익숙했던 그 미소가 지금은 낯선 가면처럼 보였죠. 뭐 하고 있었어? 도연이 물었어요. 그냥 논문 준비하고 있었어. 연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주방으로 향했어요. 뭔가 마실 거 있나? 연주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도연이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는 동안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시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유진을 이용하고 자신을 30년 동안 속여온 것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현기증이 났습니다. 오늘 유진을 만났어. 연주는 갑자기 말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죠. 도연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유진이라고? 그래, 강유진. 내 옛 여자친구. 연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갑자기 그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야?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봤어. 넌 왜 그걸 말하지 않았니? 연주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오래된 인연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잠깐 만났던 사이였을 뿐이야. 그런데 왜 그녀의 향수를 아직도 갖고 있니? 연주의 질문에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내 서랍을 뒤졌다는 거야. 연주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 아버님에 대한 진실도. 도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감정을 숨긴 채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2달 전에 돌아가셨잖아. 정말 그럴까? 연주가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녀는 자신과 도연 사이의 거리가 이제 물리적인 거리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안산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을 만났어. 도연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눈에서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유진이 모든 걸 알려줬어. USB도 받고. 연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30년 동안 난 당신을 믿었는데.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연주야, 넌 이해 못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버지는 회사를 망치고 있었어. 그를 그대로 두면 우리 모두 거지가 됐을 거야. 그래서 아버님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연주가 물었어요. 그게 내 해결책이었어?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비즈니스의 세계를 몰라.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 내가 한 일은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어. 우리 가족? 연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유진과의 아들도 우리 가족이야.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군. 난 이제 모든 걸 알아. 당신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20대에 너를 만났을 때 난 정말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난 그저 대체품이었던 거야. 유진을 잊기 위한.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도연이 말했습니다. 난 너를 선택했어. 유진이 떠났을 때 난 정말 너에게 마음을 줬어. 그런데 그녀가 돌아왔을 때 넌 다시 그녀에게 돌아갔지? 연주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까지 있었다니.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계산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그건 실수였어.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실수.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모르는 아들이 있었다는 게 실수야. 도연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연주에게 다가왔어요. 연주야, 이제 와서 과거를 파헤쳐서 뭐 하겠어? 우리는 가족이야. 다은이를 생각해. 다은이. 연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에게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증거? 내가 가진 거라곤 늙은 노인의 헛소리와 버려진 여자의 복수심뿐이야. 누가 널 믿겠어? 법원이 믿을 거야. 연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의 영상, 조작된 의료기록, 모든 증거가 있어.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넌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랬다간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날 테니까. 가족? 연주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이 진작에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내가 단지 그 자네를 발견한 것뿐이지. 도연은 갑자기 연주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넌 이걸 입 밖에 내지 않을 거야. 알았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봐. 연주는 도연의 소나기에서 팔을 빼내며 물러섰습니다. 놓아. 난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다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연주의 눈에는 경고가, 도연의 눈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은 평온한 표정을 가장하며 거실로 향했죠. 다은아, 일찍 왔네.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아니,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어. 도연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다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다은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엄마, 아까 전화는 뭐였어요? 갑자기 집에 오지 말라니. 연주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전화? 무슨 전화? 아, 그냥. 연주는 재빨리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집에 가스 점검하는 사람이 온다고 해서 조금 늦게 오라고 한 거야. 근데 취소됐어.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유진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엄마가 선생님을 만났다면서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유진 선생님이라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지? 다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영어 교습소에서 수업 듣고 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 연주가 빠르게 대답했어요. 내가 유진 선생님께 다은이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지. 도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그랬구나. 난 몰랐네. 아빠,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에요? 유진 선생님 알아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 그냥 내 엄마가 얘기를 안 해서 좀 놀랐을 뿐이야. 저 방에 좀 다녀올게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다은이 방문을 닫자마자 도연은 연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뭐 하는 짓이야? 다은이를 이용하려는 거야? 난 우리 딸을 보호하려는 거야. 연주가 속삭였습니다. 당신과는 달리. 도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오늘 밤 우리 둘이 얘기를 나눠야겠어. 하지만 지금은 다은이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해. 알았지? 연주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다은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도연의 범죄를 폭로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시아버지를 요양원에서 구해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무거운 침묵 속에 진행되었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계속해서 부모의 표정을 살폈어요. 전 먼저 들어갈게요. 다은이 식사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수업이 있어서요. 도연과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은이 방으로 들어간 후 도연은 연주에게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연주는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나한테 할 말 있어? 도연은 와인잔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많지. 앉아. 연주는 천천히 거실로 향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 녹음 앱을 켰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넌 정말 이 모든 걸 파헤치고 싶은 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을 그냥 버리겠다고?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 연주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유진과 아이를 가졌을 때, 아버님을 죽게 만들었을 때. 도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난 단지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잡은 거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연주야. 난 내가 원하는 걸 위해 선택했지. 그 선택에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연주가 물었어요. 도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성공과 범죄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해. 중요한 건 결과야. 우리 가족은 부족함 없이 살았잖아. 거짓말과 배신 위에 세워진 삶이었어.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도덕적으로 날 판단하겠다고? 넌 그 혜택을 함께 누렸어. 이 집, 다은이의 교육, 우리의 생활 방식. 모두 내 선택 덕분이야. 연주는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의 냉정한 모습에 그녀는 이 사람을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버님을 구하고 내 범죄를 폭로할 거야. 도연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그럴 거야? 그럼 다은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내 아빠는 사기꾼이고 살인 미수범이야라고?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연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다은이는 강해.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어. 확신해? 도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이건 어때? 내가 가진 증거들, 내가 교수직을 얻기 위해 논문을 표절한 증거들. 연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내가 만들어낸 증거들은 충분히 설득력 있어. 내 경력은 순식간에 무너질 거야. 연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협박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이런 짓까지 하겠다고? 난 내가 쌓아온 모든 걸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거야. 도연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넌 선택해야 해. 이 모든 걸 조용히 덮고 평화롭게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인지. 그 순간 다은의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다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창문이 열려 있었고 다은은 사라졌어요. 침대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 이제 게임은 끝났다. 내가 감추려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딸을 원한다면 아는 장소로 와라. 혼자. 연주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어요. 다은이, 이게 무슨 짓이야.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진. 그가 중얼거렸어요. 유진이 다은이를 납치했다고? 연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말도 안 돼. 유진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넌 그녀를 몰라. 도연이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지. 연주는 즉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유진아, 다은이가 어디 있니? 제발 내게 전화해줘. 경찰에 신고해야 해. 연주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 그러면 다은이가 위험해질 거야. 난 혼자 가야 해. 어디로? 연주가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유진과 내가 예전에 자주 만나던 창고야. 다은이를 구하려면 날 믿어야 해. 연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나도 같이 갈 거야. 안 돼. 도연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쪽지에 분명히 혼자라고 적혀 있잖아. 두 사람이 논쟁하는 사이 연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유진이었습니다. 연주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유진아, 다은이가. 연주야, 들어봐. 유진의 목소리는 공포에 차 있었어요. 난 다은이를 데려가지 않았어. 나도 방금 협박 전화를 받았어. 누군가 다은이를 데려갔고 도연과 나를 창고로 부르고 있어. 연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 그럼 누가? 도연의 사업 파트너 들릴 거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도연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어. 아마 그들이 알아챈 모양이야. 연주는 도연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동업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연주가 다시 말했어요. 안 돼. 도연과 유진이 동시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다은이를 해칠 거라고 했어. 유진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해. 연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좋아, 창고 주소를 알려줘. 우리 셋이 같이 가서 다은이를 구하자. 유진이 주소를 알려주었고 세 사람은 각자 창고로 향하기로 했어요. 연주는 도연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 사람들은 누구야? 연주가 물었어요. 도연은 운전에 집중한 채 대답했습니다. 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이야.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대출받았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대가로 다은이가 위험에 처했어. 연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다은이만 무사하면 돼.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어두운 창고가 밤의 침묵 속에 우뚝 서 있었어요. 연주와 도연이 도착했을 때 유진의 차는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연주의 심장은 공포와 걱정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녀는 오직 다은이의 안전만을 생각했어요. 조심해. 도연이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해. 창고문을 열자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유진이 이미 안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창고 중앙에 있는 의자에는 다은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과 발은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은아. 연주가 외쳤어요. 그녀는 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연, 마침내 왔군.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져왔나?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가져왔어. 이제 내 딸을 풀어줘. 연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증거? 도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 부인께서는 모르시나 보군.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우리에게서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불법적인 일을 했고요. 우린 그 증거를 원하는 겁니다. 유진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USB가 당신들 손에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난 이미 복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으니까.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당신의 아들도 위험해질 텐데요. 강유진 씨.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연주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연의 사업과 관련된 비리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녀는 의자에 묶인 다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뭔가 다른 것이 비치고 있었어요. 증거를 내놔. 남자가 도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먼저 내 딸을 풀어줘. 아니, 먼저 증거.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창고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남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뭐야? 이게 함정이었어? 내가 신고했어. 다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죠. 어느새 다은은 자신의 손을 풀고 입에 붙어 있던 테이프를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난 납치된 게 아니었어. 이건 모두 아빠의 범죄를 밝히기 위한 함정이었어.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은아, 내가 어떻게. 아빠 전 다 알고 있었어요. 다은의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도 아빠가 저지른 모든 일도요. 유진 선생님이 제게 알려주셨고 전 스스로 진실을 찾아갔어요. 연주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다은은 자신보다 더 용감했고 더 현명했습니다. 다은아, 경찰은 빠르게 도연과 남자를 체포했어요. 도연은 연주와 다은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난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했어. 도연이 경찰에게 끌려가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다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자신을 위해 그런 거예요. 연주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아.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유진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연주야. 내가 좀 더 일찍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연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 도연에게 속았어. 하지만 이제 끝났어. 며칠 후 연주는 안산요양원에서 이도중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도연을 사기와 횡령,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어요. 시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다시 합법적인 지위를 되찾았고 모든 재산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주는 시아버지가 건넨 편지를 읽었어요. 그것은 도연이 과거에 써놓았던 것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는 난 내 욕심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 유진이 카페에서 연주를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연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어. 다은이가 큰 힘이 되고 있어.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해.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딸이야.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 아들은 어때?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 많이 혼란스러워해.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야.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30년의 세월과 비밀 그리고 배신을 뛰어넘어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그녀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았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느꼈어요. 새로운 시작이네. 연주가 말했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기로 한 연주의 선택은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선택이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